김정숙의 타지마할 관련해서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대한항공 저 대통령 전용기를 빌리려면 네. 그게 뭐 한 명을 빌리든 뭐든 이게 숫자에 따라 빌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대를 빌리면 전석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뭐 효과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걸 뭐 제가 대한항공 관련해서 좀 취재도요 더 추가 그래서 취재. 제가 바로 그때 이제 네. 내피시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 거의 사실인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든가 항공업계에서 아주 오래 근무하셔갖고 아주 고위 임원까지 하신 분을 제가 이제 한 달에 건너 취재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정확히 그 얘기예요.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 이 비행기는 임대를 한 비행기입니다. 임대.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이 비행기에 대해서 계속 비용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한항공 자체가 갖고 있는 승용차처럼 갖고 있는 비행기구나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무지 비싸기 때문에 되게 리스를 합니다. 리스를 하니까는 대한항공도 일종의 임대료를 내야 돼요 매달. 그냥 비행기 세워만 두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빌려서 띄우잖아요. 그럼 띄우는 순간 그 자체로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호텔 갑자기 딱 오픈해 갖고 하루 돌리면은 손님이 들든 안 들든 호텔 고정 비용 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가지고 18시간 비행을 하면 그 안에 한 명이 타든 150명이 타든 운임은 150명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50명분 맞게 한다고 가정하고 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렌트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30몇 명 많이 타봤자 50명 탔다고 하고 그래서 그 기내식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 기내식 50인분만 낼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먹은 밥값은 뭐 50인분인데 어쨌든 그건 150명 전 기준으로 띄우는 비행기니까 150명분의 기내식을 내시우라는 거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우리 여사님은 105만 원밖에 안 먹었다. 전체 밥값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뭐 고소한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건 눈 가리고 앙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먹은 밥값이 그 자체로서 10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내식으로 띄우게 되면 무조건 기내식을 6,500만 원을 거의 뭐 6,800 6,200만 원, 6,300만 원이죠 거의. 6,292만 원. 예. 무조건 6,292만 원 정도를 그거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행기를 띄웠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면 먹은 거는 1,000원밖에 안 돼. 호텔 가서 먹으면 3만 원 라면이 3만 원, 4만 원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 고정 비용 때문에 라면이 그런 겁니다. 근데 나 라면 1,000원짜리 라면 먹었는데 무슨 내가 호화식이야. 집에서 라면 끓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비싼 호텔 가가지고 거기다 금가루 띄운 라면 해가지고 1,000원짜리 라면을 2만 원, 3만 원에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슨 식재료 그거 하나 가지고서 나 1,000원밖에 안 먹었으니까 네가 거짓말.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민항기 타고 가면 되셨을 분이 전용기를 움직인 것 자체에서 이미 6,300만 원짜리 기내식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저 김정숙 타지말 이 의혹을 고발한 사람이 있죠. 이종배 서울시의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받았는데요.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한 분이에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각종 이제 문제점들을 다 고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법세련, 거기 법세련 대표였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이 됐는데 시의원이 되고도 이 멈추지 않는 고발 정신.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금 저렇게 그 김정숙 여사 샤넬 그리고 자켓 그리고 이제 그 타지마할 해외여행 국고 손실 이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또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주지검에서 굉장히 이제 그 타이스타 문제를 강도 높게 수사를 했던 그 이창수 지검장이 되면서 이종배 의원이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9시간 받았답니다. 그래요? 보통 고발을 하면 뭐 저런 사건 한두 시간 정도면 간단히 끝날 것 같은데. 딱 본인이 그 워딩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보니까 검찰이 어제 정말 강도 높게 했어요. 보통 같으면 제 고발 사건 한두 시간밖에 다 안 하는데 아침 9시 40분인가에 가서 저녁 8시 10분에 나왔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고발인이 아니라 피고발인 조사처럼 받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수사한 검사도요. 공공수사부예요. 공공수사부가 뭐냐면요. 금융경제사범 잡는 데입니다. 금융경제사범이 아시다시피 제일 잡기 힘들어요. 뭐 이 살인, 조폭 이런 거보다
금융 경제는요 머리 쓰는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 세목 하나 갖고서 검찰하고 엄청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거 숫자 뭐 1, 2 틀린 거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는 아주 꼼꼼한 검사가 배치되는데 그런 꼼꼼한 검사가 배치돼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는 굉장히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고발인을 형식적으로 조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안별로 해서 조목조목 확인하고 특히나 공공수사바가 투입됐으면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발인 조사 때부터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봐야 해석이 되는 돼야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지금 타이스타도 오늘 또 새로운 상황이 나왔는데 네. 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이제 가가지고 그것도 이스타 항공을 타고 갔어요. 그것도 이제 그 공짜로 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고 있고 그 가가지고 집을 구하는 과정 거기 그 고급 빌라로 지금 소문이 났는데 네. 매달 매달 300만 원씩 태국에서 300만 원은 비싼 돈이죠. 300만 원씩의 렌트비도 당연히 그 타이스타 쪽에서 지급을 해줬고 그리고 그거를 집을 알아봐 주는 거를 중진공 네. 그 현지 직원들이 했다는 겁니다. 네. 방콕 센터장. 그러니까요. 네. 중진공 방콕 센터장이 했다는 건데 중진공이 아시다시피 공기관이잖아요. 네. 공기관이 왜 민간인이 집 알아보는 거를 알아봐 줍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진공 그 방콕 센터장 거기 가가지고 중진공 일하라고 한 거예요. 업무 시간에 100%다 중진공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업무 시간에 가가지고는 집 알아보고 조건 알아보고 또 맞춰보고 이거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해가지고 다 해서 한마디로 부동산 마름 역할을 해줬다 이겁니다. 이것을 공기관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진공이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상직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 이상직 공기관장이 야 거기가 쉽게 말하면 그 아주 중요한 분 가시니까 야 그 집 좀 알아봐 드리고 다 좀 편의를 봐드려 이렇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왜 그 분명히 민간인에 불과한데 그렇게 경호원까지 다 데리고 가서 더군다나 집 알아보는 것까지도 다 공기관이 해주는 한마디로 황제 이주를 했다.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황제 이주. 네, 황제 이주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오늘 뉴스에 추가돼서 나왔던데요. 네. 저 타이스타제 대표 박서고 씨에게 네. 직접 이상직이 찾아가서 서창호, 네.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의 채용을 네. 해라, 네. 채용해라. 그리고 월급 800만 원도 줘라. 이런 것도 직접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처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뭐 100%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그렇지 않고서야 박석호라는 사람이 네. 본인이 그 회사 운영 책임지는 사장 입장에서 영어도 못하고 항공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고위직을 주고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주고 거기다가 고액의 또 그런 그 집 렌트까지 다 해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그 누구냐 이상직 의원이고요. 네. 이상직 의원이 오너니까 한마디로 부하 바지 사장한테 저 월급 사장한테 야 얘 잘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 분명한데 처음에는 약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잘 해드려라는 정도로 해갖고 보냈는데 이 박석호 사장이 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좀 이게 도저히 뭐 이쪽 업계 사람도 아니고 어리버리해 보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네. 정확히 몰랐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당신 저 가서 좀 수습 훈련 좀 해야 되겠으니까 여기 방콕 공항 가가지고 이스타 항공 네. 거기 가서 보딩 그거 저 표 받아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업무 좀 해. 이랬던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앉아갖고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래갖고서는 그게 뒤늦게 이제 이상직에 들어가서 다시 내려와서 박석호 사장한테 야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야 당장 빼가지고 빨리 그 타이스타 본사 데리고 와서 그 상응하는 자리 들여 이랬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그것도 모르고 있던 또 이스타 항공 타이 그 센터 그분 아주 혼비백산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모든 게 상식적으로 그런 전무 이사급이 가는데 그 부임하는 과정 자체가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이죠.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